안녕하세요. 주식시바론 권미란입니다. 오늘 시장 이런 하락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러시아 쪽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부의장이 핵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현지 시각 27일 나왔는데요. 드미트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우리는 서방 국가들과 협의 없이 대응할 권리가 있다면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에서 핵무기 사용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거듭 나오고 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서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이 이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핵 정보 수집 활동은 부쩍 더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의 소형 전술 핵무기가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유엔 안보리 등 모든 국제 기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강경하게 발언했는데요. 오늘 장의 대정 화금이 핵 전쟁이 발생했을 때 방사선 픽폭이 있을 때 복용해야 하는 필수 의약품 요오드 제품을 갖고 있다는 점에 따라서 핵 전쟁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 26%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장 이야기 해볼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나노뷰티 대중의 종말 화장품 섹터 투자 전략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오리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장품 업종 정말 요즘 어렵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네. 투자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종목인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보시면 네. 7, 8년 전 주가로 되돌아갔습니다. 2014년, 15년 당시 주가 저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화장품 시장과 또 각 기업들의 실적 서로 괴리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괴리감이 너무 심해서 지금 문제죠. 앵커님 예전에 TV 켜보시면은 저희가 볼 수 있었던 채널이 5개밖에 없었잖아요. 지상파 네. 채널이. 너무 옛날 얘기하나? 연구원님도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죠. 네. 네. 근데 요새 TV를 켜보시면은 뭐 수백 개 채널이고, 그리고 뭐 지금 TV 보시는 분들 유튜브 앱 켜셨을 때 나오는 추천 컨텐츠랑 제 폰에 있는 추천 컨텐츠랑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이렇게 개인의 취향이 계속 좀 세분화되고 있고 각자 좋아하는 게 너무 뚜렷해지고 있다 보니까 왜 친구분들이 유튜브 재밌다고 링크 보내도 잘 클릭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귀찮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개인들의 이제 접하는 컨텐츠가 과거 대비 너무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의 취향과 개성이 좀 또렷해지는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그래서 과거처럼 저희가 나이키 뭐 유행하는 그런 제품들을 대량으로 많이 생산을 해서 최대한 많은 채널에 깔아가지고 많은 판매를 일으키는 게 이제는 좀 틀린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국내 화장품 시장이 올해 상반기 때 8%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국내 사업에서 이제 면세점을 다 발라내고 순수하게 국내 사업만 봤을 때에는 4%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 뭔가 처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클리오나 아이패밀리 SC, 이 회사가 로맨이라는 브랜드, 이제 H&B 스토어에서 주로 하고 있는 색조 브랜드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 업체들은 두 자릿수 성장을 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도 좀 포지셔닝하는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주력하는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실적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실외 마스크 해제하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코로나 종식이 된다면 마스크도 벗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에 뭐 화장품 소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래 LG생건 이쪽의 실적이 같이 또 오를 거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생겨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화장품이라는 그 시장 자체가 원래도 뭐 기존에 어찌 보면 레드오션이라고 네. 이야기되던 시장이었고요. 워낙 유행을 타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 아무래도 취향이 세분화되는 환경에 그렇죠. 놓여 있다 보니까 브랜드 포지셔닝이나 주력 판매 채널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네. 점이 현재 화장품 시장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3분기 같은 경우는 또 화장품 업종의 계절적 비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겨울에 많이 바르시기 때문에 보습을 위해서 그때는 좀 잘 팔리는 시기인데 예. 3분기 같은 경우 더워가지고 덜어내는 네, 시기죠, 오히려. 네, 오히려 예, 잘안 최소화하는 바르게 시기다 되고. 보니까 3분기는 원래 이제 비수기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가장 이렇게 중요한 쇼핑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 광군제가 11월 11일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또 해외 사업 봤을 때에도 4분기가 가장 성수기이고 3분기는 좀 비수기입니다. 네. 3분기 실적 앞두고 있는데 화장품 실적에서도 사실 그리 기대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네. 계절적인 비수기라는 점을 체크를 네네. 해보시고요. 앞서서 2014년, 2015년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예, 그 당시에 주가까지 지금 후퇴해 있는 상황들을 대부분의 화장품 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2014년, 15년 당시는 화장품주에 엄청난 랠리가 있었던 시기였어요. 네, 그렇죠. 예, 중국 여성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이 말 쓰셨죠, 예전에. 그죠. 2010년대 중반에 그랬죠. 예, 이 명제가 나오면서 네. 당시에 중국에서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했고 또 맞아요. 중국인들이 여행을 해외 쪽으로 맞아요. 다니기 시작하고 네. 이러면서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이 또 그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동안 그때는 한국이 선망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중국인 14억 인구 중에서 여권 가지고 있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여행하실 때 아무래도 근방 국가인 우리나라, 그리고 또 선망하는 대상들이 있는 나라로 놀러 와서 명동에서 쇼핑도 하고 이러면서 화장품 업체들이 굉장히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때였었고, 그리고 그때는 정말 화장품에 히읗자만 들어가도 주가가 막 날아가던 때였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최근에는 지금 중국 브랜드들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예전에 뭐 지금 6년 전만 해도 중국의 화장품 박람회를 가보면 번역기를 돌려서 이상하게 써있는 한국어를 넣어놔야지 잘 팔리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그 95년생 모델들을 뭐 기반으로 해가지고 광고도 많이 하고, 뭐 한국말 하나 없이도 중국말만 써놔도 애국 뭐 소비가 워낙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쪽도 화랑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제 레포트 보시면 있는데, 2013년도 이럴 때 중국의 프로야라는 브랜드의 모델이 송중기 씨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95년생 중국 배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한류가 그렇게 먹히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은 90년도 때에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 모델로 나왔던 분들이 브래드 피트랑 제시카 알바랑 네. 킴 베이싱어, 맥라이언 막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를 했었거든요. 똑같네요. 그렇죠. 화장품 시장의 발전 초기에는 약간 동경하는 대상, 또 따라하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좀 소비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에 저희가 이영애 씨나 송혜교 씨를 뭐 후랑 소라수 모델로 삼았던 것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야라는 업체가 이번 2분기 때 중국의 봉쇄 영향이 있었다 보니까 시장도 성장을 많이 못했고, 그리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도 매출이 두 자릿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프로야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에 35% 매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성과를 잘 보여준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뭐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온라인 매출 비중을 거의 90% 가까이 가져가면서 수익성도 제고를 하고 또 실적도 좋게 이끌어낸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6.18 때, 그러니까 광군제 다음으로 아시겠지만은 네. 또 많이 주목하시는 쇼핑 페스티벌이 6월 18일에 징동 기반으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다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광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확실히 중국에서도 이제 브랜드들, 뭐 중국 자국 브랜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럭셔리 업체들 모두 다 중국을 다음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한 거죠. 모든 업체들이 다 진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판매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광고 비용도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제 과거처럼 이 메이드 인 코리아나 뭐 K뷰티가 붙었다고 무조건 잘 팔리는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다시 한류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 한류가 이제는 그 지난 한류와는 또 다르게 네네. 드라마 한류는 동일하게 같더라도 네네.
화장품보다는 먹거리, 뭐 음식료 이런 쪽으로 좀 더 한류가 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수리남의 믹스커피가 또 지금 미국에서 그런가요? 대박이 났다 이런 아. 얘기가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화장품 쪽으로는 좀 잘 안 오고 있다는 게 네. 화장품 섹터로서는 좀 아쉽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고 온라인 쪽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LG 생활건강 따이궁 쪽에 이제 할인 요청에 네. 대해서 거부했던 네.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탈중국을 하려고 하고 네. 미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잘 되고 있나요? 안 그래도 이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LG생활건강도 북미 쪽 관련한 기업들의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인수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좀 주가의 반등을 노려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문의들을 저희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단일 국가로는 화장품 그리고 퍼스널 케어 쪽 시장은 이제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리고 수입 의존도 같은 경우는 한 20%가 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 수입하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3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좋은 성적일까요? 네,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왜냐하면 네. 1등이 프랑스, 왜냐하면 프랑스는 부동의 럭셔리 국가니까, 그리고 2등은 캐나다, 캐나다는 금방 국가니까 뭐 이런 교역이 활발할 텐데 이 변방의 극동아시아 국가인 우리나라가 3등에 있다라는 네. 점은 좀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확실히 K뷰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가능성을 볼 수는 있는 대목인데 네. 근데 업체들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작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사 매출액의 한 2% 수준이 아직까지 미국 지역 매출액이라서 성장세는 60%대로 좋기는 한데 근데 아직 비중은 너무 작다 보니까 작년에 투자했던 코스알엑스 그리고 올해 저희가 레포트 나오기 전에 추석 전에 투자했던 타타아퍼라는 클린 뷰티 브랜드 이제 100% 가지고 왔는데 과거에는 이제 아시아 스킨케어 쪽 그러니까 원래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던 브랜드들 위주로 좀 진출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현지 소비자들이 조금 더 잘 알고 또 소구가 잘 되는 그런 브랜드들을 또 인수 또는 투자하면서 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릴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LG생활건강도 이제 2018년도에 북미 지역 매출액이 한 350억 정도였어요. 근데 그 뒤로 뭐 에이본 컴퍼니라든지 그리고 크렘샤, 뭐 보잉카 이런 캐나다 쪽하고 미국 쪽 회사들을 인수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지금 6천억 정도 넘어가는 수준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올해 인수했던 크렘샵 지분을 관련해서 작년 실적까지 좀 합해가지고 저희가 편의상 본 숫자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여기도 10%가 좀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좀 확장은 더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 6천억 원 매출액 중에서 절반 이상이 에이본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여기가 그 방판 위주예요. 그래서 방판이 거의 80%가 넘어가는 비중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저희처럼 이 세포라나 얼타 같은 그런 멀티 브랜드 샵 그리고 또 이커머스 쪽에 올라오고 있다 보니 방판은 또 지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어떻게 탈피를 할지가 과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서 잠깐 얘기해 주셨던 브랜드 포지셔닝이나 네. 주력 판매 채널 이런 부분들이 뭐 각 지역별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판매 채널을 또 잘 공략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점이 또 중요할 것 같고 미국 쪽에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미국 시장 내에 3위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잠재력은 증명했다는 네. 평가해 주셨습니다. LG 생활건강도 최근에 올해 더 크렘샵 지분을 65% 네. 인수하면서 북미 진출 준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화장품은 정말 그야말로 유행을 많이 타고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의 어떤 강점 가운데 하나는 또 어떤 화장품을 새로 선보이는 어떤 혁신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에어 쿠션이 아마 그런 좀 혁신 사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에어쿠션을 써보고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까지 에어쿠션이 다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는 다음 타자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화장품 업체 탐방을 갔을 때에도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2008년에 출시된 이후에 이 업종을 거의 끌고 왔던 그런 롱런하는 스테디셀러였었고요. 그리고 또 업종 호황을 또 대표하는 제품이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제품들이 다시 나와주면은
좀 업종을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때 대비해서 뭐 K-팝 아이돌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졌고, 왜냐면 당시에는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인기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한국 업체들의 기술도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런 제품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저희는 히트 주기가 너무 짧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랜드 수명이 너무 짧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만 해도 화장품 신제품 주기가 한 3년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 새로운 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긴 텀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90년도의 경제지 기사를 보시면은 1, 2년으로 단축이 됐다, 놀랍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이게 1년 안짝으로 더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한국콜마의 플래닛 147이라든지 아니면 코스맥스의 코스맥스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개인들도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도록 맞아요. 다 뭐 원료는 어떤 걸 넣었으면 좋겠고, 제형은 어땠으면 좋겠고, 용기는 어떤 거에 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서브웨이에 가시면 샌드위치 고르는 것처럼 다 골라가지고 견적을 뽑아서 상담을 하면은 뭐 45일 내에 100개 단위로도 생산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한국콜마 코스맥스한 주문 내려면 한 3,000개 정도는 주문 수량을 보장을 해줬어야지 오더를 받아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조그매지다 보니까 개인들도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런칭하고 있다 보니, 이 브랜드들이 출시되고 그리고 또 히트해서 지는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게 이렇게 업종을 끌고 가는 롱런 제품들이 안 나온다는 이유, 그리고 또 그런 제품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대기업에서 뭐 아모레퍼시픽, LG생건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조그만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상장사 뭐 주식 투자로 연결하기가 약간 어렵다라는 부분이 가장 지금 업종에서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16번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화장품 브랜드 개수가 27,000개 정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네. 27,000개 정도면은 전국에 있는 편의점 CU 매장만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죠. 예. 근데 이게 2년 여성분들은 전만에 아마 그런 거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쵸, 화장품 예. 브랜드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 저희가 H&B 네. 스토어 가면은 웬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막 판매 순위 뭐 3, 4등에 올라가 있고 이런 네. 것들이 많고, 맞아요. 또 그런 브랜드들이 유명한 배우들 기용해서 광고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늘어버리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장이 8% 증가했다고 상반기 때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 성장은 이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나눠 먹어야 되는 몫은 27,000개가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대기업들한테 바로 실적으로 꽂히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어쿠션 다음 타자는 왜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또 이 화장품 업황이 직면한 현실이 바로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말씀하신 그 현실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사들이 처한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통의 혁명이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개인,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는, 그런데 우리 뭐 또래 중에서는 잘 아는 인플루언서, 뭐 이런 분들이 주도해서 정말 히트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그게 기업이 되고 하는 걸 우리는 진짜 눈으로 요즘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화장품을 만들려면 공장도 있었어야 됐었고, 맞아요. 광고도 하려면은 TV나 신문처럼 굉장히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싼 매체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니스프리 같은 원 브랜드 샵 하나 만들려면은 그 안에 한 700개 종류의 화장품이 있어야 매장을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올리브영 같은 데 입점을 하려면 비싼 판매 수수료를 또 감당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은 공장 없어도 만들 수 있고, 네. 광고도 인스타그램으로 광고하시면은 20세에서 30세까지의 중국과 태국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이틀 동안만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마케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뭐 광고 비용이 엄청 줄어들죠. 엄청 줄어들고 뭐 몇만 원, 뭐 그쵸. 10만 원 이렇게도 네. 광고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광고의 가장 맹점은 이거를 보고 실제로 구매로 이어졌는 트래킹이 전혀 안 된다는 게 문제였는데, 네. 최근 플랫폼들은 그런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어서 개인들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굳이 700개 종류 아니어도 한 개 제품 가지고도 뜨거워질 수 있고, 또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브랜드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인플루언서 기반으로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또
예전에는 브랜드를 믿고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뭐 화장품 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앱들이 있으니까 입소문을 더 그쵸. 신뢰하게 되는 것 예, 같아요. 브랜드가 없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라도 괜찮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성분도 괜찮으면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구매를 유도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 시장이 쪼개지고 있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전 소비재 영역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의류도 마찬가지고요. 의류도 예, 마찬가지고.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뭔가 나만의 취향을 가지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기존에 있던 그 대형 기업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역습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신생 브랜드들이 실적이 급증하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환경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네. 예, 그림 19번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이게 대표적인 저희가 데이터인데 작년에 이제 매출이 증가했던 회사들을 우리나라 화장품 그 외관 대상 기업이 한 31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네네. 작년에 매출이 증가했던 회사가 158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증가했던 회사가 여기 보시는 코리아테크라는 회사인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뭐 하는 곳이죠? 가희 아시죠? 알죠. 네, 그 그거 PPL로 썼어요. 유명한 그 멀티밤을 만든 그게 진짜 혁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네. 제형을 써보고 와 이거 너무 편리하다. 좋은가요? 네, 좋아요. 전 써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개 샀어요. 너무 편리해서 저도 쓰고 주변에 뭐 선물도 하시고. 선물도 하고 아이들도 같이 쓸 정도로 보습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빠르게 충전이 돼서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비싸가지고 네, 좀 안 그렇긴 샀거든요. 해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선물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이 네. 회사가 작년에 매출이 3천억이 안 되네. 한 2,500억 정도 나왔는데 근데 이니스프리가 작년에 매출액 3천억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가 1년 만에 이니스프리만큼 됐네요. 만큼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2등한 요 와이어트라는 회사도 지금 코리아테크가 워낙 급증해가지고 작아 보이지만 예. 실제로 뭐 몇백 프로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닥터포 헤어랑 트리트먼트 언오브라고 신세경 씨가 광고하는 올리브영에서 많이 팔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헤어 제품 신경 많이 쓰는데. 네,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사이클로 입소문을 듣고 인스타그램 광고에 떴는데 입소문을 보고 괜찮은 것 같다, 성분도 괜찮아 라고 검증을 하고 사봤을 때 그 제품 구매 경험이 좋았다, 이 화장품 괜찮다라는 결과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인스타그램 광고로도 사실 잘 화장품을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편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의 모델도 로제로 바뀌었어요. 네네네. 너무 예쁘게 뽑혔고 네.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설화수보다 오히려 다른 바이오 기업들, 제약회사 기업들의 효능, 뭐 줄기세포 이런 화장품을 제가 사고 있으니까 참 화장품 중 어떤 투자 기준을 삼아야 될까 참 어렵더라고요. 네. 실외 마스크 해제의 영향이 좀 미미한 상황이거든요. 네네. 화장품주 주가의 상승 동력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ODM들이 조금 더 유리한 환경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뭐 앵커님이 지금 구매하셨던 그런 제품들 결국 뒷단에는 코스맥스 콜마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이런 잘 알려진 또 검증이 된 그런 ODM, OEM 업체들이 만드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썼을 때 경험도 괜찮게 지금 남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콜마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YOY로 108%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12배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ODM 중에서는 가장 좀 실적 가시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네. 한국콜마 12개월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재 12배가 나온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브랜드 업체들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한 상황이고 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좀 싼 8배 정도 받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코스맥스는 미국의 법인이 있었던 오하이오 쪽을 좀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거 관련된 비용이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그럼 미국 법인은 없어지는 거예요? 뉴저지에 있는 쪽으로 통합을 하는 식으로 바꿨고요. 오하이오가 워낙에 좀 거리상으로 대도시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뉴욕이나 이런 지역이랑 가까운 뉴저지로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된 비용이 조금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코스맥스보다 한국콜마의 주가 움직임이 조금 더 견조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콜마 대비해서 코스맥스가 좀 더
중국의 어떤 경기나 이런 영향도 주가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 조금 더 잘하고 있었던 회사가 코스맥스였었고요. 예. 그리고 코스맥스 광저법인의 좀 실적을 이끌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가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브랜드였는데 이게 중국 브랜드고 굉장히 성장세가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상반기 때는 1, 2분기 둘 다 매출이 거의 40% 감소하면서 브랜드 경쟁 심화에 대한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근데 코스맥스가 이쪽 좀 주문을 많이 받았었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좀 타격이 있으면은 같이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고객사 좀 바꾸고 이런 부분 작업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콜마는 목표 주가를 얼마로 설정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지금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58,000원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업종 자체가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ODM들도 같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적 가시성은 업종 내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업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멘텀을 명확하게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신생 업체들, 잘 되는 업체 찾는 게 좀 더 오히려 빠를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ODM 기업의 수혜 예상하시고요. 한국콜마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연구원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였습니다. 오늘 장 잘 추스리면서 좀 마감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렵네요. 마감까지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심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